누군가 홀로 죽으면 나의 일이 시작된다. 여기 죽음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도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 중 40세 미만은 무려 107%나 증가했습니다. 고독사,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쓸쓸하게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의 집에는 산처럼 쌓인 쓰레기, 오물, 동물 사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악취로 가득합니다. 쉽사리 볼 수도 치울 수도 없는 곳을 청소하는 특수청소부. 특수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그들의 일터에는 특별한 사연이 가득합니다. 저는 얼마 전 유튜브 쇼츠로 우연히 고독사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알고리즘이 추천해준지는 알 수 없으나 어쩌면 내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그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소 잘 정돈된 집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경우와 사람 사는 집이라고 하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쓰레기가 쌓인 곳입니다. 전자의 경우 40대 이하 청년이 대부분인데 취업 관련 서적과 파란 배경에 단정히 찍은 증명사진, 부모님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남겨져 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지만 희망과 함께 부서진 미래, 그들의 쓸쓸했을 마침표에 남은 흔적을 묵묵히 정리한다는 것은 매일 힘겹게 짊어졌을 삶의 무게를 감히 짐작하게 합니다. 후자의 경우 상상했던 고독사의 가장 흡사한 모습으로 열악한 개농장에 방치되어 있는 뜬장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경악스러운 쓰레기 더미와 기능을 상실한 듯 보이는 화장실을 마주합니다. 먹은 음식들은 그대로 음식물 찌꺼기와 아무렇게나 뒤엉켜 있고 싱크대와 변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와 오물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이 오래 방치된 바닥은 을의 기름으로 덮여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워 걸어야 합니다. 그곳에는 육체가 남긴 조각들이 천연덕스럽게 기다립니다. 침대 위엔 몸 크기를 과장해서 알려주는 검붉은 얼룩이 말라붙어 있고 베개엔 살아있을 때 뒤통수를 이루었을 피부가 반백의 머리카락과 함께 말라붙어 있습니다. 천장과 벽엔 비대해진 파리들이 달라붙은 채 소리 없이 손바닥을 비비고 있죠. 이불을 들추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따뜻한 안식처를 찾아낸 구더기떼가 뒤엉켜 서로 몸을 비빕니다. 죽음 속에 삶이 겹쳐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범죄 현장도 청소합니다. 소나기가 그친 뒤 길가에 생긴 웅덩이처럼 검은 피가 현장 바닥에 걸쭉한 타원형으로 고인 채 굳어있고 사방 벽면에 핏방울이 흩뿌려진 실내는 사뭇 공기마저 다릅니다. 사람이 죽고 홀로 오래 방치된 곳에 비하자면 딱히 곤란한 냄새가 풍기진 않지만 불문율처럼 범죄 현장에 발을 들인 누구라도 그 음험한 공기에 입을 다물게 됩니다. 피투성이 상해 현장은 끔찍하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고 자비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나서서 피해자에게 청소 서비스라도 해서 도움을 줄 만큼 일반인은 손쓸 돌이 없을 정도로 참혹한 사건은 주로 돈과 연관된 것입니다. 범죄 현장 바닥에 엎드려 선혈이 굳어 생긴 붉고 거무튀튀한 막을 긁어내자면 돈처럼 인간의 감정을 송두리째 뒤집고 흔들고 들끓게 하는 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레 듭니다. 어쩌면 돈이란 전산상에서는 숫자에 불과하고 현실에서는 그저 일정한 크기로 자른 얇은 종이 조각일 뿐이지만 몹쓸 부적이라도 된 것처럼 그 앞에서 수많은 인간이 무릎을 꿇고 저열한 속내를 숨기지 못합니다. 은총이랍시고 망각을 내려주는 신. 그때는 그게 왜 은총인지 몰랐지만 돈 때문에 죽고 죽이는 전국 각지의 가정을 돌아다녀 보니 만원권 지폐처럼 새파랗고 빳빳한 얼굴의 신보다는 웬만한 건 눈 감아주고 잊어버리라는 망각의 신을 더 따르고 싶습니다. 특수청소업 사업자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세무공무원은 네? 그런 종목은 없는데요. 라며 난색을 드러냅니다. 2018년에야 비로소 대한민국 직종별 직업사전에 처음 등재된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도 독립적인 지위를 얻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이 질문은
죽은 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이 던집니다. 유족은 경황이 없어서 고인이 죽은 자리를 치우는 이가 힘든지를 챙길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일할 때 괴롭지 않은가? 라는 실로 단순한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난처합니다. 그 일은 힘들 것이라는 전제가 눅진하게 깔려 있어서 기대에 부응해 그저 힘들다고 답하면 왠지 진실의 절반은 묻어둔 채 성의 없이 얼버무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힘들지 않다고 한다면 상대를 오히려 미궁 속에 빠뜨리는 것 같아 곤란합니다.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 없지만 사실 들려주고 싶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힘들지 않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힘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힘들다고 말하기엔 뭔가 꺼림직한 적잖이 즐거운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즐거움으로만 가득한 노동도 없고 오직 괴로움으로만 이루어진 직업도 없으니까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죽음에 관한 언급 자체를 불경한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묻는 행위, 인간이 죽은 곳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과 존재에 관한 면밀한 진술은 결국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고 굳세게 만드는데 참고할 만한 기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요즘은 일상이 마치 러시안 룰렛이 된 것 같습니다. 러시안 룰렛이란 회전식 연발 권총에 하나의 총알만 장전하고 총알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탄창을 돌려 상대와 돌아가면서 머리에 총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기는 목숨을 건 게임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벌이는 시도, 즉 무모한 모험을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매일 걷던 길을 가다가 칼을 맞고 죽을 수 있는 일상이 모험이 된 세상, 늘상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던 죽음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은 어쩌면 단지 원래 있던 것을 재발견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간절했을 하루, 또 누군가에게는 버거웠을 하루.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앙냥냥 도서관의 북캐스트. 오늘은 김환 저자의 죽은 자의 집 청소를 통해 삶과 맞붙어 있는 죽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교양 있는 하루를 응원하며 다음 북캐스트에서 또 만나요. 안녕.